안녕하세요, 독일가시입니다. 오늘은 행잉식물을 전문으로 재배하는 농장을 다녀와 보았어요. 요즘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호야, 특히 희귀호야를 구경도 하고 쇼핑도 해보았는데요. 이건 호야뿐 아니라 박쥐란, 틸란드시아, 공작선인장 등등 화분에 심어 천장에 걸어서 키울 수 있는 식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특히 농장 실장님이신 털보 아저씨께서 직접 호야에 대해 잘 설명해 주셔서 많은 공부를 하고 돌아왔어요.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털보 아저씨 블로그 주소를 남겨두었으니 호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한번 방문해보세요. 그럼 바로 호야를 비롯한 여러 행잉식물들 투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치클라다 알보입니다. 동글동글하고 두툼한 잎을 가지고 있으며 잎 가장자리에는 뽀얀 무늬를 가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 세력이 커지면 향기로운 꽃도 자주 피워준다고 하네요. 물빠짐이 잘 되는 식재에 심어서 자주 물을 주면서 바람이 잘 통하게 해주면 잘 자란다고 해요. 인크라사타 바리에가타입니다. 약간 길쭉한 모양의 잎을 가지고 있고 잎에 무늬를 또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 무늬는 불규칙적이어서 어떤 때는 잎의 가장자리에만 살짝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잎 전체에 산반 무늬로 펼쳐지기도 하는데요. 다음 잎이 어떻게 나올지 기대하며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임페리얼리스입니다. 호야 중 가장 큰 별 모양의 꽃을 피우는 품종 중 하나인데요. 팔라완 지역 출신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형종인 만큼 욕심이 조금 났던 호야예요. 꽃송이 하나하나는 큰데 워낙 꽃 자체가 커서 이게 많이 다발로 피우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사라왁입니다. 사라왁은 진짜 키워보고 싶었던 품종인데요. 호야 중에 잎이 가장 큽니다. 지금 영상 속 사라왁은 주먹보다 조금 작지만 세력이 커지면 사람 얼굴만한 잎을 내준다고 합니다. 호야 마니아들의 위시죠. 잎은 큰데 꽃은 일반 호야랑 비슷하게 핀다고 합니다. 맥길리 브레이입니다. 잎 자체는 우리가 많이 보던 호야와 굉장히 비슷한데요. 엄청 큰 송이의 꽃을 피운다고 해요. 줄기와 잎도 빨리 자라나서 처음 호야를 키우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품종이에요. 오랜 기간 키워 줄기와 잎이 풍성해지면 큰 꽃도 여기저기서 피워줍니다. 라트폴리아입니다. 사라왁과 비슷하게 큰 잎을 가지고 있는 호야인데요. 약간 타원형의 잎을 가진 것이 특징이에요. 역시 잎맥이 뚜렷해서 꽃보다는 잎을 감상하는 호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얗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준다고 합니다. 노바고스트입니다. 이 호야는 소개된 지 얼마 안 된 품종이라 지금은 가격이 엄청 고가예요. 잎에 은빛 무늬가 자잘하게 들어가는데요. 지금 얼핏 보면 물대 같기도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은빛 무늬예요. 꽃은 일반적인 호야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잎이 조금 특이하죠. 온둘라타입니다. 잎 가장자리에 자잘한 프릴이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 호야 역시 꽃보다는 잎을 감상하는 품종인 것 같아요.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은근히 인기가 높은 호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나뭇잎같이 생겼지만 얘도 호야예요. 람비아이인데요. 잎이 길쭉한 람비아이가 있고 잎이 동글동글한 람비아이도 있어요. 같은 품종 안에서 다양한 잎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엄청난 고민을 하게 하는 그런 품종입니다. 크로니아나 슈퍼 에스키모입니다. 1년 전부터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소형종의 호야예요. 얼핏 보면 호야라는 생각이 들지 않지만 호야가 맞습니다. 완전 귀엽고 예쁜 별사탕 같은 꽃을 피워줍니다. 꽃시장에서 종종 볼 수 있는 하트 호야예요. 호야는 어린 개체의 경우 성장이 조금 느리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뿌리가 활착되고 생육 환경이 좋으면 쭉쭉 뻗으며 자라요. 느긋함을 배울 수 있게 해주는 식물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품종은 BP1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태국의 육종가 덴파오씨가 10개의 품종을 육종해서 전 세계로 수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잎의 모양이 너무 예뻐서 저도 욕심이 살짝 났는데요. 수집병이 있어서 10품종을 다 사고 싶을 것 같아서 꾹 참았습니다. 푸비칼릭스 로얄 하와이안 퍼플입니다. 이름이 조금 긴데요. 이 품종은 꽃보기 호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잘 표현은 안 되지만 자줏빛에 보라색이 섞인 엄청 오묘하고 예쁜 색의 꽃을 피워줘요. 완전 별 모양으로 제대로 피어있죠. 개체에 따라 꽃색의 짙음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카노사 플레클입니다.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카노사 품종의 변이종인데요. 역시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습니다. 순백의 별사탕을 모아놓은 느낌인데요. 빨간 호야꽃도 예쁘지만 이런 하얀 호야꽃이 제 눈에는 제일 예뻐 보였어요.
호야는 이렇게 야자 껍질에 심어진 경우가 많은데요. 이거를 절대로 제거하지 마세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는데요. 이대로 키우시고 뿌리가 많이 뻗어 나오면 화분만 큰 것으로 옮기고 남는 공간에 식재만 채워주는 연탄 분갈이를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야자 껍질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분해돼서 호야의 양분이 됩니다. 식재는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농장에서는 피트모스에 코코칩과 펄라이트를 많이 섞어서 키운다고 하네요. 자, 이제 박쥐란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품종의 박쥐란들이 있었지만 뭐니뭐니 해도 대품의 박쥐란들이 많이 있었어요. 코로나리움입니다. 박쥐란 중에서 가장 큰 품종으로 볼 수 있는데요. 넓적한 영양잎으로 측정을 하느냐, 사슴뿔같이 자라는 잎을 측정하느냐에 따라 의견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밑으로 축 처진 잎이 정말 멋있네요. 베이치입니다. 완전 미국 서부 영화에 나오는 헌팅 트로피 같죠. 풍성한 은엽이 해고 위를 덮고 있습니다. 공간의 여유만 된다면 이런 박쥐란들을 모아보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키차쿠스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선물을 받아 키우고 있는데요. 리들리와 베이치의 교배 품종이라고 합니다. 리들리 품종이 약간 까다로운 데 반해서 이 키차쿠스는 큰 무리 없이 환경에 잘 적응하며 자란다고 합니다. 드라이나리아입니다. 얘는 박쥐란이라기보다는 고사리과의 식물로 보는 시각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큰 잎을 내어주는데요. 여러 드라이나리아들을 봐왔지만 오늘 본 것이 가장 덩치가 컸습니다. 잎 뒷면에 붙어있는 포자로도 번식을 잘해요. 엄청나게 풍성한 수염 틸란드시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은회색의 틸란드시아가 많이 보급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약간 초록 색감을 가진 품종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초록빛을 띠는 엘피니토 품종을 좋아해요. 이 수염 틸란드시아는 물을 안 줘도 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자주 물을 주고 잘 말려주면서 키우면 금방 풍성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습도가 높지 않은 곳에서는 물까지 안 주면 바삭하게 말라서 죽을 수가 있어요. 짠! 여기가 제일 마음에 드는 곳이었는데요. 공작선인장 밭입니다. 공작선인장도 색깔에 따라 여러 품종이 있는데요. 농장에는 흰색 꽃을 피우는 후커리 품종이 가장 많이 있었어요. 작은 화분인데도 엄청 건강하고 잎도 2m까지 자란 애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개화 기간이 정말 짧아서 아쉽지만 너무 예쁜 꽃을 피워서 사랑받는 식물입니다. 역시 백색 꽃을 피우는 월화미인입니다. 후커리보다 약간 덩치가 작은 특징이 있지만 역시 하얀 꽃을 피우고 새벽에 잠깐 꽃을 피웁니다. 꽃이 피는 것을 보려면 새벽에 구경을 하셔야 해요. 생선뼈 선인장, 피쉬본이라고도 하죠. 역시 공작 선인장과로 볼 수 있는데요. 풍성하게 자라면 이런 멋진 모습으로 자라네요. 실물 꽃을 본 적은 없고 사진으로만 본 적이 있는데 피쉬본 꽃도 굉장히 예쁩니다. 과테말렌시스입니다. 잎이 프릴처럼 자라는 공작 선인장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꽃들이 한바탕 피어난 후에 씨앗도 맺었네요. 용과랑 비슷한 맛이 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작 선인장은 잎을 잘라 반그늘진 곳에서 수태 위에 놀려두면 한 달 뒤에 새 잎이 마구 올라올 정도로 번식력이 강해요. 이거는 저도 조만간에 집에서 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스킨답서스 트루비 문라이트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미 키우고 있지만 또 이렇게 많은 양을 보니 몇 개 더 사서 합식해서 키우고 싶은 충동이 마구 들었어요. 몬스테라 카스테니안입니다. 예전에 키우시던 것을 재미삼아서 번식을 시켜보셨는데 너무 잘 되어서 지금은 이렇게 개체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행잉식물 농장 투어를 해보았는데요. 화려하고 예쁜 꽃이 많이 없어서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번에는 털보 아저씨님께 호야 잘 키우는 방법을 한번 배워서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